허가 절차인데,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이 제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도 또 나온다고 했죠. 그죠? 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할 건데,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19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191. 애가 보시면 2번에 중간에 2번 있죠. 191 중간에 2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찾았습니까? 그죠? 허가사항 나오죠. 그죠? 똑같잖아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7번 동그라미,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뭐하고 심고 베고 하는 것도 허가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LH 세대 보셨죠? 뭐 심어놨던가요? 나무 심어놨죠? 뭐 때문에? 보상금 노리고, 그죠? 그런 걸 통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구에서는. 여기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허용사항이 나옵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이라는 응급조치. 보이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생업이죠? 경작 생업이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남겨두기로, 신도시 안에서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죠. 그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인데 관상용이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단 어디는 안 된다? 경작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어디에다 나무를 심었던가요? LH. 경작지에다 나무 심었죠. 경작지 안으로 들어가면 농작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또 나와요. 어디 가면 나오냐면 정비법 가면 또 나오는데, 정비법에 가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262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기본서. 정비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라고 보입니까? 예, 그죠? 똑같잖아. 또 나오잖아, 그것도. 허가사항.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또,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허용사항 한번 봐봐요. 응급조치. 기존 건물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조치. 요거는 이제, 이 정비구역이니까 정비구역 특성이에요. 정비구역 하니까 노후불량 건물이 많아요, 작아요? 많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건물을, 그죠?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등등의 행위는 난개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용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르는 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로서 농림사무소에서 직접 이용되는 거 똑같고, 경작 똑같고, 개발에 지장을 안 주고 똑같고, 남겨두기로 결정된 내지 똑같고, 관상용 종목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내용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로 갑니다. 151. 자, 절차는, 여러분들, 허용사항은 절차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허용해주니까 이거는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차는 어떤 사항일 때,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일 때 허가 절차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시험은 최근 들어서 절차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절차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건 절차인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개발행위를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만한 산이 있는데, 산에서 이만큼의 토석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허용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인 거예요. 그럼 토석을 채취하려고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개발행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신청하겠지 뭐.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하겠지.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러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뭐. 허가권자 신청서가 들어왔죠? 그럼 허가권자 뭐 할까요? 고민하겠지 뭐. 무슨 고민할까요? 그렇죠.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이런 고민하겠죠. 수업 언제 마치나 이런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점심 뭐 먹고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고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고민할 겁니다. 이 고민의 기간이 1000년의 고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며칠 안에 끝내야 되냐면 15일 안에 끝내야 돼요. 허가하면 뭐 줄까요? 허가 증 주겠네. 증 받았죠? 그럼 뭐 할까요? 개발행위에 착수하겠지 뭐. 착수했으니까 언젠가는
없겠지. 그러면 뭐 한다? 마지막에 준공검사 받으면 절차는 종결하겠네요. 끝. 이 답니다. 근데 불허가 있죠. 그죠? 불허가면 왜 불허가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통지해줘요. 이런 사유로 불허가 났습니다라고 그 사유를 알려줍니다.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는요. 불허가 처분 사유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뭐해라? 불복해라. 불복. 그리고 사유가 납득이 되면 서류를 보정해서 다시 신청해라. 이 말이죠. 사유를 알아야지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서류를 보정하든지 등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불허가 나게 되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이게 허가 절차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다 했는데. 자, 근데 요게 지금 위에 쓴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파란색, 노란색 분필로 내지는 빨간색 분필로 지금 판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허가 신청서를 내는데요.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고 첨부하는 서류가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그 4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내가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내 때문에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토지 채취로 주변의 경관이나 조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토석 채취로 그죠? 다른 사람의 재산권 내지는 신체 등등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위해 방지 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개발 행위로 주변 지역의 기반 시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서를 신청한 사람,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신청서에 첨부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권자. 누구냐면 허가권자가 특광시장군수입니다. 누가 허가권자라고요? 특광시장군수. 그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입니다. 그럼 허가권자 이제 고민해요. 고민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네 마음대로 주관적 고민하는 게 아니고 허가에 뭐가 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고민을 하면 돼요. 자, 허가 기준은 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네가 하는 개발 행위가 형질 변경일 때 형질 변경을 할 때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규모의 적합성이라고 불러요. 뭐 할 때만 규모를 따지냐면요. 형질 변경할 때만 규모를 따져요. 저 건물의 건축이나 토석 채취 이런 거는 규모를 안 따지고 형질 변경할 때만 규모를 따지는데 요 규모가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달라요. 요 규모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네가 하는 형질 변경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면적이 얼마? 1만 미만일 때만 돼요. 1만 미만. 1만 미만.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 동생이 15,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죠. 그럼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규모의 적합성에 벗어나 버렸어요. 주거지역은 얼마까지만 해준다? 1만 미만까지만. 15,000이면 안 나와요, 허가가. 요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보존녹지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5,000. 그 다음에 위에 없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나머지 용도지역. 그 위에 지금 여러분들 1번, 2번에 없는 나머지 용도지역이 공업지역 빠져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빠져있죠. 그 다음에 농림도 빠져있죠. 그죠? 이럴 때는 면적이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면적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면적을 어떻게 외우시면 말씀드렸죠? 어떻게 배웠어요? 주, 상, 자, 생, 일. 주상자 생일, 주상자 생일.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얼마? 3만. 이렇게. 요 면적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 면적 기준은요, 조금 있다가 신도시로 가면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가 또 돼요. 또 나옵니다, 이거.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여기서 이제 요거 주상자 생일은 문제 수준이 나왔다면 문제 하. 여기서 중을 올릴게요. 중을 올리면 요 중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데는 용도지역이 어디하고 어디일 때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일 때만. 즉 주상공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조례로 별도로 면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만 조례로 면적을 정한다고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만. 그러니까 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자, 서울에 있는 관리지역에서 2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받으라고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근데 서울시 조례로 주거지역에서 9천 제곱미터일 때 허가 받으라고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어디 범위 안에서? 3만 범위 안에서. 자, 두 번째는 네가 하는 개발행위가 그 지역에 이미 관리계획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여기에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때는 허가 못 내줘요. 관리계획과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관리계획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개발행위가 거기에서 도시, 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더라? 계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무슨 사업? 계획 사업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뭔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3주 내리 물어보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쯤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툭 건드리면 주무시다가 툭 일러가지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귀찮아 이러면서 계속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뭔데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었어 내가. 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놔두고 잡아놔놓고 그죠? 가만히 있어봐라 해놓고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내보고 어떡하란 이야기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에 지정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봐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정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도시군계획 사업을 누가 하냐면 주택공사가 하고 있어요.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 서울시장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허가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게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정을 주는지 여부를 지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정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 듣는다고요?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정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뭐가 나오고 기준에 안 맞으면 불어납니다. 이 기준이 있죠. 요 기준 다섯 가지 기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건데 특혜 받았답니다. 누군가가 특혜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마 또 특별한 혜택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겠지? 특혜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뭐죠. 허가 기준에 안 맞는데 허가를 받은 게 특혜예요. 기준에 맞는데 허가를 받은 건 특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아. 그죠? 그런데도 허가를 받은 게 특혜예요, 특혜. 권리 침해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권리 침해가 뭐예요? 권리 침해. 허가의 기준에 맞는데 허가를 갖다 내한테는 안 내주는 거야. 그럼 내 권리가 침해된 거지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특혜를 받았다든지 누가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뭘 가지고 판단한다? 허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다섯 개 기준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은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기준은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고난자의 재량이 많단 말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맞았어. 그러면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허가를 해줄 때 때로는 단순 허가가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조건. 그죠? 야, 이거 좀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A라는 방법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첨부해서 특광시장, 서울시장한테 신청했거든요. 서울시장이 고민 끝에, 그죠? A라는 방법으로 환경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아. 기준에 다 맞아. 그죠? 근데 A라는 방법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면 별로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별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안 돼. 그래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야, A라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B라는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해라 라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이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누구한테? 그렇죠.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의견을 듣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의견을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 조건부가 나옵니다. 자, 물어봤거든요. 야, 너 B라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방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니 할래? 라고 하니까 신청한 사람이 야, B라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안 할란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허가를 냅니다. 조건은 뭐에 대한 조건을 붙이냐면요. 똑같아요. 환, 경, 위, 기. 그죠? 이걸 좀 줄여가지고 두 문제를 따셔야 돼요. 이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환경, 위.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나왔어요. 이거는. 그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문제는 조건은 이행이죠. 이행. 이행, 부가, 확실, 불확실. 이 불확실하죠. 이행되는 게 불확실하다면 이 조건은 여러분들 미래의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여러분들 조건 아닙니까? 확실한 사실은 뭐라 불러요? 기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기한. 여러분들 학교하는 거는 기한입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이에요. 기한. 여러분 학교하는 건 기한이라니까. 오랜만에 이야기하네. 합격 되게 하고 싶은가 보네. 물어볼 때마다 자꾸 고개를 숙이더만 합격하는 거는 조건이가 기한이니까 기한! 그래서 고개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되게 강조하네. 합격해라. 자,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 사과했다 분명히. 인터넷에 글 올리지 마라. 내가 분명히 사과했다. 자, 하고 나서 항상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글 올려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자, 소위 불편해요, 요즘은. 촬영을 하면 소위 좀 불편합니다. 안 하면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촬영을 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 듣는 분들도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죠? 쌤들이 좀 조심합니다. 말할 때. 요즘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조심해야 되네, 돼. 해야지, 조심해야지. 근데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꼽에서 했다, 배꼽에서. 배꼽에 딱 손 대고 했다, 내가. 자, 그래서, 불확실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로 바꿔야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실제로 많이 봐요.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개발행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비가 오니까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기계가 방치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난개발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갖다 확실로 바꿔줘야 돼요. 결국 이걸 이행을 안 하는 게,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행을 안 하는 이유. 돈 때문 아이가? 돈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는 방법은 뭐 받으면 된다? 돈 받아놓으면 돼요. 그죠? 그 돈이 바로 뭐더라? 이행 보증금을 받아놓으면 돼요. 뭐 받는다고요?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은요, 공사비의 20%를 받습니다. 공사비 20%면 커요, 작아요? 공사비, 전체 공사비 20%. 공사비가 만약에 100억짜리더라. 그러면 이행 보증금이 20억. 사과 박스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금은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공공은 보증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공공은 떼먹고 도망 안 가죠. 그래서 공공은 이행 보증금 납부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증을 줘요. 그러면 개발행위에 착수하겠죠. 언젠가는 뭐 된다? 완료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뭐 받는다?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는데,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준공검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언급할 테니까 봐봐요. 자, 가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건축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을까 받지 말까? 그게 받아야 되겠죠. 공장으로 설치하면 받아야 되겠죠. 형질 변경을 하면 제대로 했는지 받아야 되겠죠. 토속을 채취하면 받아야 되겠죠. 토지를 분할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준공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요, 토지가 1번지가 1-1, 2번지로 나누는데, 토지 분할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는 무슨 자, 무조건 또 계속 한번 자면 돼. 한번 계속 자해라. 우리하고는 앞줄 문제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줄을. 다음 주에는 요즘 앉아 계신 분들 있죠? 뒷줄로, 맨 뒤로 이동. 하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좀 모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했다네. 자, 자가 아니고 볼펜 한 자루 있으면 되죠. 볼펜. 왜? 아니 1분지를 1-1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할은 준공사를 안 받아요. 이유는 외형 변화가
없죠. 없던 건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고 토지 모양이 바뀌고 토속이 깎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다? 외형 변화가 오죠. 그래서 봤는데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외형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다 안 받고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